우리가 이번 3월 A매치 기간 동안 이 무승부, 요르단에게도 결국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통계를 보면 점유율은 또다시 압도적입니다. 75%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 홍명보 감독이 지난 오만전에 대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공격 찬스 못 만들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나온 비장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원톱 전술. 그러니까 9번 공격수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오세훈, 오현규, 주민규. 그런데 오늘은 아예 9번 공격수를 다 빼고 손흥민 원톱을 기용을 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요르단의 전술을 생각을 한 면이 있습니다. 요르단은 오만처럼 백5를 써도 뒤에 있는 팀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올라와서 특히나 미드필더 라인을 방해를 많이 합니다. 알 마르디도 그렇고 알 타마리도 그렇고 가운데로 들어와서 여기서 압박을 가하거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나십 그리고 아부 알나디 두 명의 이제 센터백들도 올라와서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를 해요. 특히나 3백의 왼쪽에 오른쪽 요 수비수들이 오만과는 다르게 달려나오면서 수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오만과 달리 달려나온다. 그리고 달려나오면 오만의 축구보다는 공간이 나오니까 손흥민을 원톱으로 써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달려 들어가자. 요 플레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우리가 경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3백을 만듭니다. 서령우 선수가 올라가고요. 이동경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재성, 이동경, 황인범, 박용우 4명의 선수가 이제 가운데 있고요. 이때 이태석, 권경원, 조유민 3백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태석 선수가 올라가서 공격 가담을 약간 자제하는 면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알타마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태석 선수가 올라가면 박용우 선수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알타마리와 박용우의 1대1 대결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 우리가 저 공간에서 알타마리에게 드리블 돌파를 허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준비를 좀 한 거죠. 이태석 올라가지 않고 박용우 가운데 이태석 3백 만드는 이런 전술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황인범 선수였습니다. 지난 경기의 이강인 선수처럼 오늘 경기는 황인범 선수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이제 요르단이 달려나오니까 이거를 탈압박만 하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황인범 선수뿐만 아니라 이동경 선수도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상대가 달려나올 때 순간적으로 특히나 이동경이나 이재성이 내려오면 상대 3백의 왼쪽과 오른쪽 수비수를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황인범이나 박용우, 이재성, 이동경 탈압박만 되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줄 수가 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황희찬 그리고 서령우 선수한테도 공간이 생길 때가 있죠. 오늘 경기는 황인범의 탈압박 그리고 손흥민의 원톱 기용 요게 일단 핵심이었어요. 오늘 경기는 이런 구도로 경기가 진행됐어요. 오른쪽에 조유민, 중앙에 권경원, 왼쪽에 이태석 3백 만들고 앞에 황인범과 박용우. 근데 요르단도 내려가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우리 선수들을 방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황인범과 박용우만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이동경 같은 선수들도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재성도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래서 황인범, 박용우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 공간에서 요르단 선수들도 달려들고 있고 우리 선수도 가운데에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동경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상대가 달려드는데 여기서 볼 소유가 되니까 볼을 안 잃어버리니까 이동경 선수가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탈압박이 돼요. 그 다음에 탈압박이 되자마자 3백을 만들고 있었던 이태석 선수가 달려나가요. 그리고 이태석 선수한테 볼이 전달되는 순간 요르단이 달려나와 있으니까 이태석이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이 장면 보시면 이재성이 내려가 있으니까 수비가 3백에서 한 명 끌려 나와 있죠.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이태석의 패스 요게 들어가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재성이 내려가니까 요르단의 3백 중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달려나가고 이때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이태석의 패스 이게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가 들어오고 손흥민의 침투 능력을 살려서 손흥민 원톱을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1대1 찬스. 물론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터치가 튀면서 요르단 골키퍼에게 그대로 볼이 가버렸지만 이런 장면이 홍명보 감독이 오늘 경기 오만보다 요르단이 조금 더 달려나오는 수비라니까 달려나올 때 손흥민의 원톱 활용하자. 이거는 기본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들고 나온 거였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에는 이게 어느 정도 통했어요. 이 장면도 보면 3백에서 박용우, 황인범. 근데 박용우 선수가 볼 잡을 때 요르단 선수들이 달려드니까 바로 황인범한테 줍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는데 황인범 선수가 오늘 거의 미친 폼이었어요. 여기서 볼을 받을 때 요르단의 수비가 달려 나오니까 그 순간적으로 뒷발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요르단의 수비는 달려 나오는데 황인범 선수가 순간적으로 컨트롤이 좋으니까 한 번에 수비를 돌파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요 라인 사이를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황인범 선수가 달려 나와 있는 요 요르단의 이제 달려드는 수비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압박을 이겨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겨내니까 황인범이 전방을 바라보면서 방향 전환 패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가 비교적 라인이 올라와 있잖아요. 한눈에 봐도 올라와 있죠. 뒷공간으로 황인범의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정확하게 3백에서 왼쪽과 오른쪽 애들만 올라와 있어요. 미드필더 싸움 도와주고 이동경이나 이재성을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뒤쪽에 공간이 나고 요 공간으로 이제 황인범 선수가 한 번에 넣어주면서 황희찬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나죠. 요런 장면도 보세요. 황인범이 3백에서 박용우, 황인범인데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는 압박에 대처하는 게 좀 안 되니까 황인범이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황인범이 또 상대가 달려 나올 때 이렇게 달려 나올 때 볼 잡아서 돌아서서 롱킥, 이 킥 한 방에 뛰어들어가는 황희찬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 홍명보 감독이 전반전에 들고 나왔던 오만전은 이제 오만이 밀집 수비를 하니까 키가 큰 9번 공격수를 놨다면 주민규, 후반전은 오세훈. 근데 오늘은 요르단이 좀 달려 나오니까 제로톱으로 가보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요르단이 달려 나올 때 황인범 선수는 괜찮은데 박용우 선수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박용우 선수가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르단은 알 마르디, 알 타마리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도 붙어요. 어쩔 때는 나십이라던가 알부, 알나디 3백 중에 왼쪽과 오른쪽도 올라와서 가담을 해요. 중원 싸움에. 근데 황인범은 탈압박이 돼도 박용우 선수가 저기서 탈압박이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실점이 사실은 박용우 선수의 개인적인 미스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이 장면 보면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고 있었고요. 박용우 선수가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박용우한테 주는 볼이었어요. 압박을 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간이 넓으니까 박용우 선수는 볼을 받을 때 나름대로 볼의 흐름을 살린다고 볼을 받을 때 터치를 안 하고 그대로 흘려요. 몸을 돌리면서. 과거에 박지성 선수가 잘하는 거죠. 볼이 올 때 볼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 터치를 안 하고 몸만 돌려서 나가는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르단은 달려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흘렸는데 상대가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은 점점 더 이쪽으로 가는데 상대는 계속 달려나오고 있어서 먼저 요르단 선수가 이 공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볼을 흘리면서 나가다가 여기서 끊겨요. 끊기면서 알 나이마트한테 가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르단의 장점은 알 나이마트 그리고 알 타마리, 알 마르디 요 이제 요르단의 3톱이 개인 기술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알 나이마트한테 볼이 가면서 나이마트가 볼을 잡고 돌아섰어요. 근데 또 여기서 박용우 선수가 본인이 볼을 뺏겼으니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 알 나이마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게 패스길이 있었어요. 패스길이 있었는데 박용우 선수가 달려드니까 알 나이마트가 패스를 주는 척하다가 그냥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또 속아요. 박용우 선수는 달려가고 알 나이마트는 돌파를 하죠.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가 비워둔 요 수비형 미드필더 공간 완전히 아무도 없는 공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 나이마트가 볼을 끌고 들어갈 때 황희찬 선수도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와서 견제를 하는데 여기서 알 나이마트가 그대로 볼을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수비 사이를 그냥 가로질러요. 아무도 막는 선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 그럼 김민재가 달려 나와서 끊는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김민재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내줬고 알 나이마트가 알 타마리에게 그리고 알 타마리가 볼을 잡아서 접고 들어와서 슈팅. 이걸 이제 조현우 선수가 막았는데 막은 게 옆으로 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좀 아쉬웠던 게 알 마르디가 튀어나온 볼을 서령우 선수랑 경합을 했어요. 근데 경합을 할 때 마르디가 떨어지는 볼을 컨트롤을 해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몸을 돌려서 슈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알 마르디가 견제를 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컨트롤하고 떨어뜨려 놓고 돌아서서 슈팅까지 하는데 견제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점. 그래서 어쨌든 실점 과정과 우리가 어쨌든 5만 점보다는 그래도 공격이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았냐?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죠. 좋은 점은 요르단이 달려들 때 우리가 공간이 많이 나니까 손흥민의 제로톱을 사용해서 달려나가는 황희찬, 이재성, 이동경, 그리고 서령우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상대가 올라올 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5만 점보다는 조금 더 활발한 공격이 전개가 된다. 다만 상대가 달려드니까 결국은 탈압박이 돼야 되는데 황인범 쪽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박용우 선수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 1대1 물론 이제 그 코너킥에서 우리가 득점을 했지만 1대1 동점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 초기 플랜을 원톱 손흥민으로 가져왔어요. 그래도 이게 전반전에 괜찮게 통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계속 이것만 하면 상대가 익숙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에 초반에 황인범 탈압박 뛰어나가는 선수 패스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얘네도 아는 거예요. 아,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 거는 별로 못하고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손흥민 원톱을 써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볼을 잡자마자 공간 패스, 잡자마자 공간 패스 이렇게 하니까 요르단의 수비도 달려들다가 패스가 나오는 순간 특히나 야잔 같은 선수가 한 발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볼이 넘어오는 걸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그냥 가로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뒷공간.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빨라도 동일선상에서 뛰는 게 아니라 야잔이 그냥 하나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청소를 하면 손흥민 선수랑 야잔이 스피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는 내려가 있고 내려가 있는 수비에게 그냥 뻥 차주는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막히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는 걸 못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측면에서 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태석 선수가 오늘 3백을 만들었을 때 이태석이 왼발로 계속 패스를 뿌려줬죠. 그래서 이태석 선수가 지난 그 5만전에 비해 그래도 이태석을 왜 저기서 쓰는구나. 패스를 공급을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반전에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태석 선수가 저 패스를 공급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걸 봤는데 계속 그것만 하니까 어느 정도 읽힙니다. 보시면 이 장면이 아까랑 비슷한 장면인데요. 이재성이 내려오면서 요르단이 3백을 쓰고 있는데 한 명의 선수가 이재성을 따라 나와요. 그 순간 가운데 있었던 손흥민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전반전부터 똑같이 하니까 가운데 있었던 야잔이 손흥민을 이미 움직임을 예측하고 뛰어요. 아무래도 야잔과 손흥민이 1대1로 달리게 했다. 그러면 야잔이 손흥민을 못 막았을 거예요. 근데 예측을 하면서 공간으로 계속 뛰는구나. 그러면 미리 뛰면 되는 거잖아요. 이 공간으로 이태석이 좋은 패스를 찔러줘도 여기서 손흥민보다 야잔이 먼저 달려가서 볼을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슈팅을 몇 번 했냐면 13번 했습니다. 오픈 플레이 상황.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제외하고 오픈 플레이에서 만들어낸 슈팅이 5번이에요. 5번. 세트피스에서는 8번. 오픈 플레이에서는 5번. 반대로 요르단은 슈팅이 11개였는데 요르단은 오픈 플레이에서 7번, 세트피스에서 4번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요르단이 7개, 우리는 5개. 우리가 거의 절반 정도 뒤져 있었어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 찔러주는 패스, 앞쪽으로 떨어뜨려주는 패스, 달려나가는 그런 스타일 알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패턴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패턴을 못 보여줬다. 그리고 이것도 울산 시절에 나타났던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오만전 같은 경우는 내려가 있는 팀을 상대로 패턴이 없어서 답답하게 하다가 크로스. 그게 울산의 안 좋았던 패턴 중에 하나였고 달려드는 팀을 상대로는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바코, 루빅손, 엄원상 뻥 때려놓고 달려나가는 윤일록 풀백에서 올라와서 달려나가는 그래서 떨어뜨려주는 앞쪽으로 스피드 경쟁을 시키는 플레이를 홍명구 감독이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막히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를 거기서 막히는 순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에 어떤 장면이 많이 나왔냐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올라왔을 때 특히나 황인범 정도 미들라인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찔러주면 이게 뒷공간으로 가는데 우리가 내려서서 조유민, 권경원, 이태석 혹은 황인범 선수도 내려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걷어내면 뒷공간으로 주기가 힘들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앞쪽에 달려나가는 선수들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뒤에서 볼을 넘겨줬을 때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야잔 같은 선수가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등을 지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계속 끊겼어요. 우리가 달려나가는 선수만 앞에 있으면
당연히 저렇게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게 안 되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오늘 이근호 이제 과거 선수가 이근호 해설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 너무 일관적인 플레이만 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려나가는 거 더하기 달려나가는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안 통하는 순간 9번 공격수 오세훈이라던가 오늘 벤치에 있었던 오현규라던가 그런 선수가 있어야 앞쪽에서 볼을 내려오면서 받아주는 선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선수가 들어갔다, 오현규 선수가 들어갔다 라고 하면 내려오면서 받아주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선수를 거쳐갈 때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도 있고, 요게 되니까 이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쳐가는 플레이도 좀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저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주구장창 손흥민 원톱에만 의존을 하니까 너무 읽히는 플레이가 나오더라. 그래서 오세훈 선수가 이제 80분에 들어갔잖아요. 80분 초반 이후에 오세훈 선수가 들어가기까지 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뭐가 문제였냐? 그 타이밍에 황인범 선수가 나갔죠. 그러니까 오세훈 선수가 들어올 때 황인범 선수랑 교체가 됐잖아요. 근데 지난 그 오만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나갔던 것처럼 황인범이 나가니까 중원에서 거쳐가는 선수가 사라지면서 아예 볼을 전방으로도 못 넣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세훈이 들어왔는데 오세훈 활용도 못하고 황인범이 나가니까 우리가 수비 라인에서부터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까지 거쳐가는 이제 조직적인 움직임이 부족해요. 사실 이 부족한 건 홍명보 감독이 울산 시절부터 지적되던 거예요. 울산 시절 때도 거쳐가는 플레이 아쉽다. 그래서 특히나 홍명보 감독이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오기 직전에는 김영권 선수의 미스 많았었고, 그리고 박용우 선수가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분명히 잘해줬지만 미스가 나와서 뺏기는 장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나올 때마다 안 좋은 경기를 했었고, 그런데 선수 개개인이 어쨌든 의존을 하다 보니까 황인범이 나가는 순간, 오만전은 이강인이 나가는 순간 아예 전진조차 안 되더라. 황인범 선수가 나간 다음에는 슈팅을 딱 한 번 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나가기 전까지 슈팅을 12번 했어요. 지난 그 오만전처럼 이강인이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요르단전도 황인범이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황인범, 이강인 한 선수만 빠져도 아무것도 풀지 못하는 팀인가? 요르단을 상대로.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아예 황인범 선수가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도 홍명보 감독도 이제 경기 전에 얘기도 했었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오늘 80분이 딱 되니까 그냥 싱가드 벗어버려요. 여기까지 뛰는 걸 알고. 부상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황인범이 없을 때의 플랜을 뭔가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죠. 그러면 좀 선수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성이 오늘도 좀 많이 드러났던 날이었다. 그래서 이번 3월 A매치는 홍명보 감독의 단점이 좀 많이 드러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장점은 있습니다. 선수 시절의 스타 선수였고 카리스마 있는 선수들 내에서 그런 감독이다 보니까 기반이 잘 다져져 있는 팀,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팀에 오면 그 갖춰져 있는 전술 안에서 선수들의 동기부여 넣고 그런 거를 그래도 해요. 근데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때 이후부터 전술이 좀 무너져 있어요. 근데 이런 전술이 무너져 있을 때 이거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좋은 전술을 만들어서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는 못하는 영역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게 이번 3월 A매치에 나와요. 오만전 갖춰져 있는 플레이였고 요르단전 갖춰져 있는 플레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황인범 개인 능력에 의존하고 짜임새 없는 축구를 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승부를 했는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점 16점, 요르단이 승점 13점입니다. 만약에 새벽에 이라크가 이기면 승점 15점이 돼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라크와 한국의 맞대결이죠. 그리고 이라크가 우리를 이긴다면, 그리고 이라크 원정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승점이 이라크와 대한민국이 뒤집힐 수 있어요. 그리고 요르단도 다음 라운드에 이겨버리면 우리가 졌을 때 승점이 똑같아지겠죠. 마지막 라운드에 그래도 다행히 요르단과 이라크가 만나긴 해요. 마지막 라운드에 또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면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비기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요르단과 이라크가 비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최악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르단한테 지는 게 최악이었는데 거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3월 A매치 때 두 번의 무승부, 오만과 요르단, 심지어 홈에서, 그리고 오늘 축구협회가 붉은 악마와 준비한 2026년 가보자고 1986부터 시작된 꿈, 그 카드 섹션이 정말 처량하게 되어버린 그런 3월 A매치 두 경기였습니다.
당 떨어지는 축구를 볼 때는 코오롱 제약의 퍼펙트 파워 젤, 이 퍼펙트 파워 젤을 드시면 당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경기하다가 짜먹는 거 있죠? 이게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평소에 일하다가 당 떨어진다. 그게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수들도 운동을 하다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니까 당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당을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당이 보통 이제 우리가 초콜릿, 사탕 이런 거를 먹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몸에 좀 안 좋다 보니까 좋은 성분으로 구성된 퍼펙트 파워 에너지 젤을 먹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고정 링크로 지금 들어가시면 코오롱 제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금액 중에 가장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맛으로 판매가 되는데 청포도 맛, 파란 색깔, 이게 이제 파워에이드 맛이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 홍삼 맛이에요. 근데 12포가 들었고 1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당 뭐 1,200원 꼴. 약간 달달한 거예요. 당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쭉 먹으면 순간적으로 이제 에너지 충전이 되는. 그래서 고정 댓글로 들어가시면 3월 31일까지 코오롱 제약에서 판매되는 퍼펙트 파워 젤 최저가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평소에 직장에서 초콜릿이나 군것질 많이 하시는 분들 당 떨어져서 군것질 하지 마시고 건강한 요 에너지 젤로 구매하셔서 섭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